안녕하세요. 챕터 3를 맡고 있는 전재표조입니다. 저희가 가르칠 내용은 job satisfaction입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 직무 만족이란 무엇인가와 가치란 무엇인가, 직무 만족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사람들은 직무 만족을 평가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고려하고 어떤 직무 특성이 일 자체에 대한 만족을 느끼게 하는가, 또 직무 만족이 일상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기분과 감정이란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고, 또 조직 차원에서는 직무 만족을 어떻게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job satisfaction은 value percept theory와 job characteristic theory, emotion and mood와 gross needs strength 이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job characteristic theory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job satisfaction은 a pleasurable emotional state resulting from the appraisal of one's job or job experience로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해 느끼는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value는 things that people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want to seek or attain으로 사람들이 의식 또는 잠재의식 속에서 추구하거나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Value percept theory는 argues that job satisfaction depends on whether you perceive that your job supplies the thing that you value로 이 이론에 따르면 직무 만족은 당신의 직무가 당신의 가치를 두고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인식하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데, V want 빼기 V have 곱하기 V importance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중요성으로 이 결과가 양수면 불만족이고 음수면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개의 가치가 충족되면 직무 만족도가 충족되는데, 페이는 보수 만족으로 사람들이 보수에 대해 갖는 느낌인데, 당연히 받을 만하던가 안정적인가, 일상의 지출은 물론 고급 품목까지 살 만큼 충분한가 여부를 포함합니다. 프로모션은 승진 만족으로 직원이 회사의 승진 제도와 실제 적용, 즉 승진이 잘 되는가, 공정한가, 능력 위주인가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슈퍼비전은 감독 만족으로 직원들이 자신의 상사에 대해 갖는 느낌을 말하고, 코어커는 직원들이 그들의 동료들에 대해 갖는 느낌, work itself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하는 일의 내용이 지루하거나 반복적이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하지 않는 뭔가 도전적이고 흥미있고 남들이 중요하다고 알아주며 그리고 핵심적인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는 일인가에 대한 느낌을 말합니다. 네. pay, promotion, supervision, coworker, work itself를 이 5가지 요소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pay want, 즉 내가 원하는 연봉이 5억. pay have, 실상은 제가 받는 월급이나 연봉은 5천입니다. pay importance, 즉 보수를 받는 것이 제겐 전부. promotion want, 내가 원하는 직급은 대리나 과장, 사장 이런 높은 직급을 원합니다. promotion have, 하지만 실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직급은 알바나 인턴 이런 낮은 직급입니다. promotion importance, 즉 내가 원하거나 이 직급이 모든 것, 그러니까 내겐 전부이다, 이걸 뜻합니다. supervision want, 즉 보스가, 내가 원하는 보스는 상냥하고
야근도 없고 회식 자주 하는 상냥하고 착한 좋은 보스를 원하는 겁니다. supervision have 실상은 깐깐하고 야근도 많고 회식 따윈 안 하는 그런 보스입니다. supervision importance 즉 보스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제겐 전부입니다. coworker want 즉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직장 동료가 내가 원하는 직장 동료는 힘들 때 도와주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 같이 들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커피 한 잔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그런 배려심 깊은 직장 동료를 원합니다. coworker have 하지만 실상은 제가 짜증나거나 힘들 때 옆에서 오히려 더 깐죽거리고 화를 부르는 그런 존재. coworker importance 즉 직장 동료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가 제겐 전부입니다. work want 제가 하는 직업의 일이 복잡하거나 그리고 이 일이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 그만큼 제가 핵심 인력이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work have 하지만 실상은 이 일은 너무 복잡하고 단조롭고 지루함을 느끼고 나 말고 이 일을 할 사람은 지천에 널렸다. 그런 뜻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work importance 그러니까 이 일이 제겐 전부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이런 요소들이 충족됐을 때 job satisfaction은 높아집니다. 잡 캐릭터리스틱 티어리는 직무 특성 이론으로 meaningfulness of work, 일의 유의미성, responsibility for outcome, 결과물에 대한 책임감, knowledge of result, 결과물에 대한 지식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eaningfulness of work는 reflect the degree to which work tasks are viewed as something that counts in the employee's system of philosophies and beliefs로 일의 의미가 자신의 철학과 신념체계 중 어느 수준에 위치한가에 대해 나타낸 것으로 variety와 identity, significance가 높을 때 충족됩니다. 여기서 variety는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말합니다. identity, 여기서 identity는 그 직업이 무엇을 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significance, 이거는 그 직업이 그 사회에 얼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됩니다. Responsibility for outcomes는 captures the degree to which employees feel that they are key drivers of the quality of the unit work로 본인이 자기 부서 조직의 일의 최종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물이라고 느끼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때 어토노미에서 높을 때 이게 충족됩니다. 여기서 어토노미는 그 뭔가를 했을 때, 그 직업이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당사자야 얼마큼 개입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knowledge of result는 reflect the extent to which employees know how well they are doing으로 자신의 일이 얼마나 잘했는지 또는 못했는지를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피드백이 높을 때 충족됩니다. 여기서 피드백은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무엇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잘 됐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서 좀 더 정확하게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Job Characteristics Theory,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살펴보셨던 Meaningfulness of Work, Responsibility of for Outcomes and Knowledge of Result,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Variety, Identity, Significance, Autonomy, 마지막으로 Feedback까지 이 5가지, 즉 비사표에 대해서 2가지 직업, 농부와 회계사에 대해서 놓고 2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비사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Variety입니다. Variety는 the degree to which the job requires a number of different activities that involve a number of different skills and talent. 다시 말해서 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능력과 많은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농부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후의 변화도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재배하는 방법이 시기별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시기별로 다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역시 재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부의 버라이어티 디그리는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됩니다. 네, 회계사의 버라이어티는 일단 세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매우 잘 알고 있어야지 이 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무설계와 재무제표 같은 여러 가지 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양식 같은 거를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표를 작성을 해야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이 봤을 때 이 표가 제대로 됐는지 객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기관과 장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회계사의 버라이어티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비사프에서 I를 맡고 있는 identity는 the degree to which the job requires completing a whole identifier piece of work from beginning to end with a visible outcome. 즉,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료해가는 과정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회사의 경리들이 영수증을 첨부하는데 그것을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그게 매출 전표나 이런 거를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양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 장부를 직접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따라서 회계사의 아이덴티티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농부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농부는 작물의 파종과 수확 전 과정을 총괄할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농부가 알아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농부가 스스로 알고 있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확뿐 아니라 작물의 출하 시기, 유통 방식,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사의 전 과정을 농부 본인이 담당을 합니다. 따라서 정체성, 아이덴티티 디그리는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significance인데요. The degree to which the job has a substantial impact on the lives of other people, particularly people in the world at large.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impact on the lives of our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 특히 넓은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인데, 농부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들 먹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건강과 직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작물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출하품을 접하게 될 사람의 수가 타직종,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상담사라든지 하루에 만나게 되면 많게 만나면 100명, 200명까지 만날 수 있게 되겠지만, 농부의 경우는 작물을 이렇게 팔게 되는 그 대상이 거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significance degree가 높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네. 회계사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그 기업의 신용도를 측정한 다음에 등급을 매겨 공개합니다. 즉 신용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을 적용해서 국가와 기업 간에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사의 시그니피컨스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비사프의 A를 맡고 있는 어토노미를 말하자면은 the degree to which the job provides freedom, independence, and discretion to the individual performing the work. 즉, 일을 하는 과정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며 일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그 결정권이 주어지는 정도를 뜻합니다. 회계사의 경우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세법 개정안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에 맞춰서 제출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 따라서 어토노미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농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연농의 경우에는 인간관계나 업무 분할에 따른 자율성은 측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그룹으로 농업을 할 활동을 펼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자연농은 부부 혹은 독자적으로 농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제한이 되거나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겠죠, 거의. 때문에 업무의 대부분이 사람이 아닌 자연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고 재배 전 과정을 본인이 직접 관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토노미 디그리는 다른 중요성, 시그니피컨스나 버라이어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 전 과정을 본인이 직접 관할한다는 점에서 디그리가 약간 소폭 높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피드백인데요. The degree to which carrying out the activities required by the job provides the worker with clear information about how well he or she is performing. 다시 말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무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일을 하는 동안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농부의 경우에는 작물의 품질과 재배 과정에 농부가 스스로 상당히 민감해야 됩니다. 이 출하품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작물의 상태 그 자체만으로도 피드백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튿날 자고 일어났더니 작물이 말라 죽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피드백을 받아서 물을 가급히 준다거나 병충해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농부는 민감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피드백 디그리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됩니다. 회계사의 경우 총괄하는 프로그램이 더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오류를 검색하여 틀린 부분을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여서 기존에 썼던 다른 세법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사의 피드백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잡 인리치먼트인데요. When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a job are expanded to provide more variety, identity, autonomy, and so forth 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직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들이 확장되면서 다양성, 정체성, 자율성 등이 늘어날 수 있게 하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떨어져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버라이어티나 아이덴티티, 시그니피컨스, 어토노미, 피드백 중에서 뭔가 좀 지수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잡 인리치먼트를 활용해서 그 떨어진 정도를 복구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데요. 농부의 경우에 살펴보면 버라이어티, 아이덴티티, 시그니피컨스 그리고 피드백까지는 정말 높은 수치의 디그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어토노미의 경우가 이 넷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토노미를 복구시켜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업무의 대부분이 자연환경에 좌지우지되는 특성을 하우스 문법을 도입해서 기후에 영향을 줄이게 된다면 어토노미 디그리를 상승시킬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잡 인리치먼트는 농부의 경우에는 잡 인리치먼트가 하우스 문법을 도입해서 기후에 영향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회계사의 경우 variety, identity, significance, 그 다음에 feedback 이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autonomy, 이 자율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세법 개정안에 맞춰서 작성해야 된다. 이것은 그 표가 아니면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에 맞춰서 제출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낮습니다. 어토노미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과정이나 방식은 개개인의 독특한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즉 언제든지 낼 수 있게 실시간으로 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여서 그 어토노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건데 앞서 이제 잡 캐릭터리스틱 띠오리에 대해서 비서프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것들에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그로우 니드 스트렝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로우 니드 스트렝스는 개념으로는 captures whether employees have strong needs for personal accomplishment or developing themselves beyond where they currently are. 다시 말해가지고 자아성취 욕구 또는 자기 능력을 현재보다 더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는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미래에 성장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욕구를 이제 개인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학벌이 높은 학생을 학벌이 높고 준비가 철저히 잘 돼 있는 학생을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벌이 낮고 게으르고 준비가 덜 된 학생을 B라고 칭합시다. 이 A와 B의 학생에게 과제와 시험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이 과제와 시험은 이 두 학생을 발전시키거나 성장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AB와 AB 학생의 성장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A라는 학생을 뜻합니다. 여기서 낮은 폭은 B 학생을 뜻합니다. 즉 학벌이 높고 준비가 철저히 잘 되어 있는 A라는 학생처럼 그런 사람들은 성장이 크게 됩니다. 그에 비해 학벌이 낮고 준비가 덜 된 B라는 학생은 성장은 하지만 그 폭이 A라는 학생에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습니다. 앞서 잡 캐릭터리스틱 띠어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직무에 있어서 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무드와 이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는 states of feeling that are often mild in intensity, last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and are not explicitly directed at or caused by anything. 으로 강도면에서 대체로 부드럽고 일정 시간 지속되며 외부의 어떤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밤에 남자친구가 기념일을 챙겨주기 위해서 자취방에 촛불과 아로마 향초를 켜놓고 여자친구를 위해 깜짝 파티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 여자친구가 받게 될 기쁨과 감동은 뭐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래 이렇게 감동이 은은하게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뭐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뭐 예를 들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찌뿌둥한 기분 상태에 있더라도 그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런 기분이 쭉 오래 지속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런 좋은 기분을 가지고 감정 상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좀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직무 만족 상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높은 수치를 갖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뭐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감정 상태, 그날의 감정이 많이 떨어져 있고 힘든 상태로 일을 하게 된다면 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만족도보다 좀 더 낮게 이제 측정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모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모션은 states of feeling that are often intense, last for only a few minutes, and are clearly directed at someone or some circumstance로 일반적으로는 강하지만 단 몇 분간만 지속되는 느낌들의 상태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이 어떤 사람이거나 또는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실생활의 예를 들면 이제 친구와 함께 롤이라는 게임에 승급전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와 함께 듀오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실수들을 여러 번 반복하는 동안에 이제 잘못돼서 이제 팀이 패배하고 승급전에 떨어지게 된다면 정말 그 친구에게는 엄청난 분노감이 발생하고 이제 그 친구가 정말 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남이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이기구를 탔을 때는 처음에 탔을 때 올라갈 때 청량열차를 예를 들어서 탔다고 했을 때 처음에 타서 달달달달 거리면서 올라갈 때는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초조함도 생길 수 있겠지만
다 즐기고 나서 이제 안전벨트를 풀고 놀이기구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초조함과 불안감보다는 이제 또 후련함과 즐거움 또는 무서웠다 뭐 이런 감정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약간 좀 휘발성이 강하고 그때그때 벌어지는 뭔가 대상이 확실한 뭐 청룡열차를 타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아니면 친구랑 듀오를 했는데 친구 때문에 져서 기분이 몹시 안 좋다, 이런 것처럼 명확한 것들을 이제 뜻합니다. 따라서 이모션의 경우에는 직무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회사의 이모션, 이제 감정을 이렇게 나쁘게 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분노를 치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면 조직에 해가 되는 반생산적인 행동을 하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이 감정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이모션과 무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 감정을 이제 직무 상황에서 느낀다고 해서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뭐 직장 상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해내기가 정말 쉽지 않겠죠. 이것처럼 이런 직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특별하게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모셔널 레이버, 또 하나는 이모셔널 컨테이전입니다. 이모셔널 레이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motional labor은 the need to manage emotions to complete job duties successfully로 임무 완수를 위해서는 고도의 감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지금 아프거나 해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고 그렇게 처진다고 해서 이제 그 처지는 감정을 일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면 팀메이트나 혹은 직장 상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직무를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직무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모셔널 컨테이전입니다. 이모셔널 컨테이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motional contagion은 shows that one person can catch or be infected by the emotions of another person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감염되거나 전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고객 서비스 책임자가 화가 나거나 정말 슬픈 상태라면 그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질병과 같이 전염병처럼 고객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만약에 전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면 고객들이 찾아와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분이 싹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회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이모셔널 레이버와 이모셔널 컨테이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재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야, 오랜만이다. 야, 그 룰 맡겨놓은 거 어떻게 됐어? 대리, 그런 거. 뭐? 부른 쪽으로 강등됐다고. 알았어. 손님 오니까 좀 이따 얘기하자. 알았지? 여기 아저씨 아메리카노 2잔이요. 예. 아, 뭐야. 네, 재현을 통해서 이모셔널 레이버와 이모셔널 컨테이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살펴볼 내용은 라이프 세티스팩션입니다. 라이프 세티스팩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ife satisfaction은 the degree to which employees feel a sense of happiness with their live로 직원들의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와 강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에 종사할 때 기분 좋게 일을 하면 좀 더 능률이 올라가고 능률이 올라가면 그만큼의 혜택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살펴볼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에 종사할 때 짜증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채로 일을 계속하게 되면 일을 하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이는 일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봉급은 깎이게 될 수 있고 직장 내에서 그 사람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는 나중에 삶의 만족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job satisfaction에 속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job satisfaction이 job performance와 오거니제이션의 커미트먼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색깔로 나뉘어져서 있는데요. 초록색의 경우에는 strong correlation, 그리고 노란색의 경우에는 moderate correlation, 양의 상관관계를 취하게 됩니다. 이제 job satisfaction이 job performance, 직무 성과에는 moderate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job satisfaction은 organizational commitment, 그러니까 조직 충성도에 대해서는 정말 strong한 correlation을 취하게 됩니다. 직무에 만족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직무를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되고 그 직무에 대해서 떠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ob performance에 비해서 높은 형태의 상관관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무 만족도는 job performance 그리고 organizational commitment에 둘 다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